게으른 수험생을 위한 한국사 세 번째 시간 삼국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오직 수능시험을 위해 만든 방송입니다. 따라서 수능을 보지 않는다면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을 겁니다.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방법, 문헌 자료와 유적 자료를 조사한다. 참고 자료, 문헌 자료. 비류와 온조는 주몽이 아들이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갔다. 한산에 이르러 살만한 곳을 찾았는데 비류는 미추홀, 온조는 위례성에 자리를 잡았다. 후에 비류의 백성과 신라들이 모두 온조에게 돌아와 합쳤다. 삼국사기. 그리고 유적 자료로 무덤 2개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는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연관성입니다. 문항으로 고구려의 부여정복,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백제와 신라의 동맹관계,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 원조, 그리고 답인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연관성이 출제되었습니다. 대충 봐도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연관성, 이 답밖에 찾을 수가 없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잠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저 장군총은 장수왕릉으로 추정되는 무덤으로 중국 지린성에 있는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리고 석천동 돌무지 무덤은 백제의 무덤으로 역시 두 무덤의 형태가 돌무지 무덤으로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의 성씨는 부여씨이다. 중략, 나라 안에는 8씨족이 대성이 있으니 사씨, 연씨, 해씨 등이다. 그 나라의 왕은 해마다 계절이 중간달에 하늘과 오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북사. 이 나라는 백제입니다. 여기서 부여씨에서 백제라는 답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어떤 왕은 마한의 나머지 세력을 정복하여 전라도 남해안에 이르렀으며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하였다. 이 왕은 백제의 13대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맞습니다. 근초고왕은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항은 근초고왕과 장수왕을 묶어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즉, 처음 읽었던 문항, 근초고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이 문항은 근초고왕과 장수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전성기를 누렸다로 출제되었습니다. 둘 다 정복군주였으므로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항 경우 근초고왕과 장수왕은 낙동강 유역의 가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로 출제되었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광개토 대왕 때 신라를 도와 가야를 일부 점령한 적은 있으나 장수왕이 가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다는 사료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초고왕만을 놓고 봤을 땐 동그라미이지만 시험에서 장수왕과 함께 묶어 출제되었을 때는 X였습니다. 4세기 중반 고구려는 그리고 백제와 황해도 지역을 놓고 대결하였다.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4세기 중반 근초고왕 시절입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와 현재 황해도 배천 지역인 치양성 그리고 평양성에서 고구려와 대결하였습니다. 근초고왕은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 원칙을 세웠다. 맞습니다. 이 문제 역시 근초고왕과 장수왕은으로 장수왕과 함께 출제되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고구려의 경우는 고국 천황 때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근초고왕만 두고 봤을 땐 동그라미지만 장수왕과 묶어서 출제되었을 땐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답은 X입니다. 백제의 불교는 15대 침류왕 때, 율령은 8대 고유왕 때 반포되었습니다. 굳이 따로 배치하지 않고 근초고왕과 함께 묶어둔 이유는 백제에선 근초고왕이 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굳이 침류왕과 고유왕의 항목을 만들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6세기 전반 백제는 고구려와 결혼 동맹을 맺어 이웃나라에 대항하였다. 백제 결혼 동맹은 신라와 맺었습니다. 24대 동성왕 때 신라 21대 소지 왕과 493년 3월 이벌찬 비지 딸과 맺었습니다. 즉 5세기 후반 백제와 신라는 결혼 동맹을 맺어 이웃나라에 대항하였다가 맞는 지문이 될 것입니다. 6세기에 백제와 신라의 결혼이 한 번 더 있긴 했습니다. 26대 성왕 때 24대 진흥왕과 553년 음력 10월에 결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결혼은 동맹 차원이라기보단 바로 이전에 일어났던 신라의 백제, 한성 빼앗은 사건 이후 있었던 결혼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후 바로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즉 결혼 동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초고왕은 왕족을 지방관으로 보내어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답은 X입니다. 25대 무령왕 때 22담로에 왕족을 지방관으로 보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역사의 도시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무령왕릉과 금강이 보이는 이 지역은 공주입니다. 공주에서 성왕이 새 도읍지로 삼아 백제의 중흥을 꾀하였다. 답은 X입니다. 성왕은 부여를 새 도읍지로 삼아 백제의 중흥을 꾀하였습니다. 공주 즉 웅진으로 불린 이곳은 22대 문주왕이 475년 10월 천도하였습니다. 어떤 시대의 도읍이었던 가에서 다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이 지도의 시대는 후삼국 시대입니다. 나 백제 성왕이 새 수도로 삼아 중흥을 도모하였다. 이 나 지역은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제 성왕이 새 수도로 삼아 중흥을 도모한 곳은 부여입니다. 지금의 이 말로 부여, 그 당시는 삽이라 불렸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고 이때 백제의 왕은 26대 성왕이었습니다. 55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답은 X입니다.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한 것은 신라 무열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백제의 왕은 마지막 왕 31대 의자왕이었습니다. 다음 고구려입니다. 나라 도읍의 동쪽에 수열이라는 큰 동굴이 있는데 10월에 열리는 나라의 큰 행사 때 굴 속에서 신을 모시고 나와 도읍 동쪽의 강 위쪽에서 제사를 지낸다. 삼국지. 이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나라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국동대열이라고 한다. 매년 10월에 온 나라 사람들이 그 굴에서 수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 역시 이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두 지문 모두 고구려 동맹에 대한 설명입니다. 즉 2010년, 2011년 수능 두 번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고구려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 답은 X입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부여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구려는 오부, 소노부, 계루부, 절노부, 관노부, 순노부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사만에서는 10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고구려는 10월의 동맹, 사만의 경우는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계절제를 지냈습니다. 고구려와 사만은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고구려, 고대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만의 경우도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각각 백제, 신라, 가야로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수왕은 부자 상속에 의한 왕위 계승 원칙을 세웠다. 답은 X입니다. 고구려의 왕위 계승이 부자 상속으로 세워진 것은 9대 고국 천왕 때입니다. 이 전까진 형제 상속이었으나 이때부터 부자 상속으로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4세기 중반 고구려와 백제는 황해도 지역을 두고 대결하였다.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때 백제는 근초고왕, 고구려의 경우는 16대 고국 원왕이었습니다. 법흥왕은 중앙에 태학을 설립하였다. 법흥왕은 신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태학은 고구려 17대 소수림왕이 세운 교육기관입니다. 따라서 답은 당연히 X입니다. 신라의 교육기관은 국학으로 신문왕 때 세워졌습니다. 장수왕은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 고구려는 17대 소수림왕 때 율령이 반포되고 불교를 공인하였습니다. 소수림왕 2년인 372년 전진에서 외교사절과 함께 온 승려 순도를, 374년에는 아도를 각각 맞아들였고 375년에는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창건해 이들을 거주하게 하는 등 불교의 수용과 보급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율령의 경우는 373년 반포되었습니다. (5세기) 전반 고구려는 백제를 후원하여 낙동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답은 X입니다. 고구려는 신라를 후원하여 낙동강 유역을 공격했습니다. 19대 광개토왕 때입니다. 신라 진흥왕 때 금관 가야가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9대 광개토왕 때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 가야를 공격했습니다. 즉 신라의 진흥왕은 신라의 중흥을 이끌었던 왕이고 고구려의 도움을 받을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X입니다. 도움을 받았던 신라의 왕은 내무랑입니다. 발해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한강 유역을 확보한 나라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20대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427년 평양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이 왕은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썼으며 백제의 수도 한성을 삼략하고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다. 한강을 점령한 왕 20대 장수왕입니다. 그리고 이때 백제의 왕은 계로왕이었습니다. 장수왕은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장수왕은 왕족을 지방관으로 보내어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 지문은 근초고왕과 장수왕은 으로 묶어 출제된 지문으로 X,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왕족을 지방관으로 보내 지방 통제를 강화한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고구려가 수의 침략을 받았다. 답은 X입니다. 고구려는 수문제와 수양제로부터 각각 침공을 받았는데 이때 고구려의 왕은 26대 영양왕이었습니다. 수문제로부터 공격은 598년, 612년, 613년, 614년에 받았고 이때 신라의 왕은 26대 진평왕이었습니다. 다음 신라. 이 문제는 순서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삼국 이전에 한반도에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사를 통해 삼국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삼국 통일 과정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이 순서를 맞추는 것이 지금 우리 교육에서 삼국시대 통틀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고구려가 신라를 후원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신라의 내무랑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연도는 정확하진 않지만 40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백제는 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백제와 신라의 동맹 때
433년 신라 19대 놀지왕 때입니다. 앞서 1번은 17대 내무랑, 두 번째 신라 19대 놀지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백제에서 동성왕이 즉위하였다. 백제의 동성왕은 24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479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신라의 왕은 21대 소지왕입니다. 4. 신라는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통수 체계를 정비하였다. 이때는 신라 23대 법흥왕 때로 517년입니다. 5.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22대 지증왕 때로 512년입니다. 6. 신라는 국가적 지원을 받는 불교 사찰로 황룡사를 건립하였다. 24대 진흥왕 때 건립하였습니다. 7. 금관가야가 멸망하다. 23대 법흥왕 때로 532년입니다. 8. 대가야는 고립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23대 법흥왕 때입니다. 522년입니다. 9. 백제와 신라가 관산성에서 싸우다. 24대 진흥왕 때입니다. 554년입니다. 이때 백제의 왕은 26대 성왕입니다. 10. 신라는 여세를 몰아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다. 24대 진흥왕 때입니다. 553년입니다. 11. 신라가 북한산비를 세우다. 24대 진흥왕 때입니다. 555년입니다. 순서는 1. 고구려가 신라를 후원하여 외를 격퇴하였다. 즉 고구려의 힘이 강하고 신라의 힘이 약했던 시기. 2. 백제는 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역시 고구려의 힘이 강하고 백제와 신라는 약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다른 점. 첫 번째 광개토 왕 때는 북쪽으로의 진출에 힘을 썼다면 두 번째 장수왕 때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3. 백제에서 동성왕이 즉위하다. 그리고 5.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하다. 4. 신라는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 통수 체계를 정비하였다. 8. 대가야는 고립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다. 7. 금관가야가 멸망하다. 6. 신라는 국가적 지원을 받는 불교 사찰로 황룡사를 건립하였다. 10. 신라는 여세를 몰아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 지역까지 빼앗았다. 9. 백제와 신라가 관산성에서 싸우다. 즉 10. 신라가 백제로부터 한강 하류를 빼앗았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났고, 마지막으로 11. 신라가 북한산비를 세우다. 신라가 백제로부터 승리를 거둔 다음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는 뜻으로 북한산비를 세우게 됩니다. 5세기 전반, 고구려는 백제를 후원하여 낙동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고구려는 신라를 후원하여 낙동강 유역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는 400년 전후로 보고 있고, 고구려의 왕은 광개토왕, 신라는 17대 내무랑이었습니다. 이때 왕을 이사금 혹은 마립간 어느 쪽으로 칭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시험엔 나오지 않으므로 상관없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금관가야가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타격을 받았다. 답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17대 내무랑 때입니다. 따라서 X입니다. 진흥왕은 국호를 정하고 왕의 칭호를 바꾸었다. 국호를 신라로 확정하고 왕의 칭호를 중국과 같이 왕으로 바꾼 왕은 신라 22대 지증왕입니다. 5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였다. 답은 O입니다. 23대 법흥왕 7년인 520년에 율령을 반포하였습니다. 6세기 전반 백제는 고구려와 결혼동맹을 맺어 이웃나라에 대항하였다. 6세기 전반에 있었던 결혼동맹은 대가야 인해왕과 신라 법흥왕 사이에 있었던 결혼동맹입니다. 522년에 있었습니다. 522년 백제의 적극적인 진출에 반발한 대가야는 법흥왕에게 사진을 보내 결혼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은 이찬 이조부의 누이동생을 보내 동맹을 맺게 됩니다. 진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답은 X입니다.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한 왕은 지증왕입니다. 다시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벌써 이름에서부터 불교와 관련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전에 법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지금의 민법, 형법과 같은 법의 의미가 아니라 불법을 뜻하는 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왕의 연부 세모년 병부를 설치하였다. 세모년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세모년 2차돈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세모년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세모년 건원이라는 연호를 정하였다. 이 왕은 23대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4년인 517년 병부를 설치하고 7년인 520년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였고, 15년인 528년 불교를 공인하였고, 19년인 532년 금관가야를 병합하였고, 23년인 536년 건원이라는 연호를 정하였습니다. 즉 이렇게 법흥왕이 신라의 기반을 닦아놓은 후 24대 진흥왕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라 진흥왕과 관련돼선 두 개의 지도가 나옵니다. 즉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지도, 신라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지도가 두 번 출제되었습니다. 신라 진흥왕 때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유역을 회복하였다. 답은 O입니다. 553년 백제 성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빼앗습니다. 통일 신라는 당황성을 통해 중국과 직접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하였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부터 중국과 직접 교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황성은 경기도 화성시 지역입니다. 따라서 답은 X. 신라 진흥왕 때부터 중국과 직접 교역하기 시작했습니다. 6세기 후반 백제는 고구려가 지배하던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6세기 후반 신라 진흥왕 때로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따라서 신라는 고구려가 지배하던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가 맞는 지문이 될 것입니다. 진흥왕은 황초령과 마운령의 순수비를 세웠다. 답은 O입니다. 568년에 세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버풍왕은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답은 X.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왕은 진흥왕입니다. 진흥왕 37년인 576년에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약은 매향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앙 조직이었다. 향약은 뒤에 조선시대 주로 다루게 될 항목이고 맞는 답은 향도입니다. 즉 향도는 매향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신앙 조직이었다가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향도란 단어는 신라 609년 진평왕 31년경 김유신을 중심으로 조직된 화랑도를 용화 향도로 지칭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교 신앙이 주축이었고 조선으로 변화하면서 향촌 공동체적 모습이 더 부각되게 됩니다. 나는 갈문왕 입종의 아들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37년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다스렸다. 멀리 말을 달려 서쪽으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고 북쪽으로는 함흥 평야까지 이르렀다. 이제 몸이 이미 늙었으니 부처님을 받들고 마음을 닦으며 나의 노고를 쉬게 하려 한다. 이 나는 진흥왕입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고 함흥 평양까지 이르른 왕 진흥왕입니다. 진흥왕은 당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답은 X입니다. 28대 진덕여왕 2년인 648년 나당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 동맹을 토대로 삼국 통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신라 진흥왕 때 나당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였다. 나당 연합군 29대 무열왕 때 일입니다. 660년 백제를 공격해 멸망시킵니다. 신라 진흥왕 때 신라가 당군을 매소성에서 격퇴하였다. 답은 X입니다. 신라와 당군이 싸우려면 우선 삼국 통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라와 당군이 싸웠던 때는 30대 문무왕 때입니다. 매소성 전투는 675년에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격전이 벌어졌다. 매소성과 기벌포 나당 전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소성에선 675년, 기벌포에서는 676년에 싸움이 일어나고 이 기벌포 싸움을 끝으로 나당 전쟁은 종료됩니다. 자,
자료로 정리한 삼국 통일과정. 나당동맹. 진덕여왕이 김춘추를 당에 보내어 군대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니 당태종이 이를 허락하였다. 백제 멸망. 나당연합군이 사비성을 함락하자 피신하였던 의자왕이 항복하였다. 고구려 멸망. 신라군이 당군과 합세하여 평양성을 에워싸니 보장왕이 항복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과정. 사찬 시득이 거느린 수군이 기벌포에서 서림기가 이끄는 군대와 싸워 이겼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갈 지문으론 옥저정복, 마한정복, 나당전쟁, 우산국 정벌, 고조선 멸망이 나왔습니다. 다른 건 다 너무 터무니없고 나당전쟁이 답입니다. 이렇게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론 일본입니다. 특별히 일본이 많이 출제된 이유는 아마 우리가 일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자꾸 임나 일본부설 등 일본이 한반도 남쪽에 지배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특별 전시계획서 1. 주제 2. 내용. 담징이 종이와 먹을 제조하였던 사실을 기록한 서적을 전시한다. 불상의 형태, 토기 모양, 벽화에 그려진 인물 옷차림의 유사성이 드러나는 자료들을 비교 전시한다. 그리고 자료의 예시로는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고르사의 목조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가 되겠습니다. 왕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선진 문화를 가르쳤다. 답은 X입니다. 왕인은 한자, 논어를 전파했다고 알려져 있는 고구려의 인물입니다.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어 선진 문화를 가르친 사람은 해자로 26대 영양왕 6년인 595년에 일본에 건너갔다고 일본 서기의 기록에 등장합니다. 담징.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가서 불교를 처음 전파하였다. 담징은 종이, 먹, 연자방아 제자법, 그리고 호류지 금당 벽화를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 호류지 금당 벽화에 대해선 맞다, 아니다 말이 많지만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무조건 맞습니다. 불경과 불상을 가지고 가서 불교를 처음 전파한 사람은 백제의 노리사치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존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일본 서기엔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호르사. 백제 불상 양식의 영향을 받은 관음보살 상이 있다. 답은 O입니다. 타카마스 고분. 수산리 고분이 벽화와 흡사한 벽화가 그려져 있다. 역시 맞습니다. 타카마스 고분과 수산리 고분 벽화, 이 두 개는 그냥 묶어서 암기해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불상은 국보 제83호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입니다. 그리고 이 석탑은 국보 제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보살이 정진과 사색에 매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답은 O입니다. 딱 봐도 무언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익산 미륵사지석탑은 목탑이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답은 O입니다. 그냥 목탑이 모습을 많이 지니고 있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익산 미륵사지석탑에는 극락에 가고자 하는 아미타 신앙이 반영되어 있어요. 금동 미륵보살, 익산 미륵사지, 즉 미륵 신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타 신앙, 정토종으로 불리는 것은 원효대사와 관련이 있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백제에서, 익산 미륵사지석탑은 신라에서 만들어졌어요. 답은 X입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정확히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신라 혹은 백제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미륵사지석탑의 경우는 백제 30대 무왕 때 만들어진 석탑입니다. 이것으로 게으른 수험생을 위한 한국사 세 번째 시간 삼국시대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 개인 블로그 pretense.tstory.com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